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새들이 예도를 향하여 합창을 하고 있는데 마치 새해를 반기는 듯한 뉴 이재명의 시대를 축하하는 듯한 그런 자연의 소리인데, 구정 때 예도가 뉴 이재명의 시대에 대하여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신년에는 샤이 문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주로 뉴 이재명의 시대, 이것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정말 민주당의 일방적인 합당 구테타를 통하여 문파 정치가 다시 기어 나와서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시점, 구테타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자들은 몸종 정청래를 통하여 계속해서 준동할 것이다. 그러나 한풀 꺾인 이제는 마시간 뉴스공장과 알릴레오, 자기들이 움직이면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에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지난 8월부터 예도가 이 새끼들을 전략적으로, 그죠? 그리고 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감사하게도 일찍 발톱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점점 구태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예도는 오늘 헤겔의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되어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 시점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천착하여 구정특강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 이재명의 시대, 이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전통적인, 거죠,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를 봐서는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어. 존재론 쪽으로 넓혀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볼 때 이재명이 왜 세계사적 개인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트럼프 현상 이후에 유럽 역시 휘청거리고 있죠. 그죠? 민주주의가 이제는 점점 극우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 시점인 거예요. 미국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은 다르죠. 결국 모든 문제를 뜯어놓고 보면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인 거예요.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자국 국민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더 많이 겪는다.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보수가 다시 돌아오고 극우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점. 유럽의 민주주의도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인 거야, 여러분.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오바마와 클린턴까지 나와서 데몬스트레이션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붕괴되고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 K민주주의가 확고하게 확립되어 가면서 경제적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정치가 함께 살아나면서 뉴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표본이 될 정도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이재명의 K민주주의,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한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 가운데 있잖아, 우리가. 그죠? 중국이 어느 시점에 엄청 앞서가게 되면서 특히 AI 시대, AI, 히토류, 석유화학, 전기자동차 등등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하게 되면서 옛날 중국이 아니야 지금은. 중국의 석유화학 때문에 여수에 있는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치가 들어오면서 내부적으로 공작 정치하고 그리고 정적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기 하고 온갖 지랄을 하는 그 가운데에 다른 나라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죠? AI 시대를 대비하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발전해 가고 있는데 이 문재인 이자가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은 정체되고 퇴보되게 된 거예요. 퇴행의 역사를 8년 동안 겪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죠? 단 8개월 만에 보여준 그 정치력, 그 정치력에서 나타나는 지도력은 세계의 민주주의의 표본이 될 정도로. 그래서 탁월한 외교력, 거기에 기반하여 코스피 5천, 지금 6천으로 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에 천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시점이잖아. 그래서 청년들이 새롭게 희망을 보게 된 거야. 문재인 정치가 갈라놓은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여기에 유시민, 박구영, 김어준 이런 새끼들이 작당짓을 해서 그죠? 뭐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그 성스러운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그죠? 젊은 세대를 갈라놨잖아. 그래서 늙은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이 나타나면서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면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 80대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까지 그죠?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를 인정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구, 부울경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민주당이 몸종 정청래를 통하여 권력 투쟁을 하고 다시 문파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뒤에서 헛지랄을 하고 입법으로 도와주고 대통령을 밀어주기는커녕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죠? 그 탁월한 정치력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정신으로 8개월 만에 민주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여러분. 이게 국민 주권 시대인 거야. 단지 이념을 팔아서 그것에 따라서 진영을 나누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국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경제적 하부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김대중 이후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시대착오적으로 지금도 이미 실패한 정권을, 그죠? 다시 살리려고 문재인을 옹립했던 세력이 조국을 옹립하면서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를 흔들고, 그리고 이재명의 힘을 빼서 자기들의 시대를 열려고 했던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야.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예도가 2024년 4월 13일 날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문재인에게 후기 하이데거래. 그래서 그때 이미 이자가 정치계에, 그죠, 자꾸 발을 들이면서 훈수를 두고 숟가락을 얹고,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힘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게 계속 정치질을 하게 되면 좆될 것이다. 그래서 물러날 때 제대로 물러나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제대로 죽어라. 이미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권력의 맛을 들여 권력욕에 빠져 있게 되면은 당신은 패가망신할 것이다. 그때 이야기했어요.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 돈은 뭐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을 떠나지 못하고, 정말 소인배 새끼죠, 그죠? 소인배야, 여러분. 정말 무능한 자요. 그리고 지금도 김어준 같은 자에 의하여 놀아날 수 있는, 정치 무당에 의하여 조정되고 이미지화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죠, 물러나서 어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말년을 보낸다든지, 지미 카터 같은 경우는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잖아. 대통령까지 한 자가 권력 맛을 못 버리고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뉴스공장이 이걸 만들어주고, 이 탁현민 이자가, 그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한 자인 거야. 여기에 물론 뭐 김어준, 양정철, 뒤에서 이데올로기로 빨아주는 박구영, 그리고 조국과 둘도 없는 친구 최강욱, 이런 패밀리로 형성된, 그죠, 이런 놈들의 어떤 입김도 있겠지만은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과거에 한때 권력을 잡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조국을 얹어서 뭔가 또 해보려고 했던 이 잡놈들, 그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무능력하고 국가의 하부 구조를 뜯어 고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능력조차도 없는 이런 새끼들, 20년 동안 노무현을 팔면서 정치는 하지만은 결국 검찰개혁 하나만 갖고, 그죠? 수십 년을 보내고 지금도 이재명 정권을, 그죠? 자기 입맛대로 조정하려고 합당 구테타를 일으킨 이 새끼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퇴보시키는 주역들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국힘만 여러분 비판하고 저 악마 새끼들과 같은 저 인간들만 사라지면 나라가 잘 되겠다.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뭐 비슷하지, 뭐 똑같지, 뭐 이쪽만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재명과 문재인이 같아요? 얼굴 마담으로 앉아서 주변 놈들이 공작 정치, 친목 정치, 계파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나눠 먹게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을 위한 정치에는 무능력한 이런 새끼들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아요, 여러분. 김대중과 노무현이 똑같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저쪽만 아니면 된다. 이건 역시 민주 진보 진영의 도그마가 되어, 그죠? 수십 년을 지배해 왔잖아. 유시민, 박구영, 김어준 같은 이런 사기꾼 같은 새끼들의 입을 통하여 조정되고 뇌를 의탁하고, 그리고 뭐 신경안정제, 속아 웃을 일이죠. 민중의 아편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를 챙기고 국민들의 삶의 조건은, 그죠, 양극화돼서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문재인을 불러다가 형 동생하고 뭐 3월 달에 또 콘서트를 연다잖아.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기꾼 새끼들이 다시 나타나서 몸종 정청래를 통하여 민주당을 조정하고 이재명 정부를 뒤에서 공격하고 돌려까기 하고 힘 빼기 하고,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봐. 이번에 만약에 조국과의 합당이 성사되어서 이제 민주당이 문파의 더러운 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재명 여러분 금방 힘 빠집니다. 대통령이 당장학력이 떨어지잖아. 거의 절반은 끝났다고 봐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야.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한 게 있어? 대통령이 외교를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고,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다, 동맹파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다, 전부 다 뉴스 공장에서 나온 담론들이잖아. 그러면서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 장관들과, 그죠? 거기에서 일하는 자들을 공격하면서 돌려까기 하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전략공천위원장 이런 새끼들을 문파와 심지어 이낙연 냄새가 나는 이런 놈들을 앉혀서 공천을 하려고 하고 민주당을 실제로 그죠? 장악해 들어가면서 문파의 더러운 피를 퍼뜨려 다시 문파 정치가 공적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움직였잖아. 정청래 이 새끼가. 이자의 얼굴을 봐봐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가 빠져 있어. 뭔가에 홀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킬 때 그 얼굴이 있잖아.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얼굴 뭔가에 빠져 있잖아. 홀려 있고. 정청래의 얼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합당 구테타가 실패했는데도 이성윤을 요직에 앉히고 이재명 너는 지서라. 나는 너를 연맥일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죠? 검찰 개혁 그리고 여러 개혁 과제에 요직에 이재명 죽이기에 합세한 그런 변호사 새끼들을 불러다가 요직에 앉히고 이런 짓을 하고 뒤에서 권력투쟁 다시 이재명의 민주당을 문파의 민주당으로 바꾸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일에만 올인을 하고 이재명 정부에 가는 길을 돕기는커녕 그죠? 뭐 입법으로 도와준 게 있어요 여러분. 응?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왔던 게 이 새끼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합당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죠? 유시민, 박구영 이런 놈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야. 지난 8월부터 예도가 처음에 비판할 때만 해도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뭐 음모론이다. 여러분 철학자는 징조, 정상을 보고 10년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걸 까발리고 그걸 비판하고 해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 오만한 새끼들이. 응? 여기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힘 빠진 무능한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갇혀서 당 장악력은 없어지고 이 새끼들이 뒤에서 그저 흔들어대면서 장관은 누구를 앉혀라, 총리는 누구를 앉혀라 하면서 상황 노릇을 했을 거라고.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끼들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이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의 힘에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의 시대에 이재명을 돌려까기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이재명을 향하여 뻑큐를 날리는 이런 세력이 있다. 이런 자들은 바로 가짜 지지자들이요, 돈 받고 지지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의 정체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뭐. 이재명의 세대, 이재명을 제외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증 환자다. 자기 고백인 거예요. 자기들이 갈라치기를 하고 자기들이 그죠? 그런 짓을 했으면서 들키니까 이제 그 자들을 향하여
뭐 친명이네 반명이네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며 돈을 받고 이 짓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자기들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 문제가 있다 이거지. 박구영이가 매불쇼 나가서 한 말은 뭐야? 자기 고백인 거야. 지네들이 앞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획한 거죠. 대통령 8개월 만에 차기를 정해놓고 움직였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자기들은 그런 일 한 일이 없다, 자기 고백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뭐한 놈이 뭐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스스로 찔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망상증에 가깝다. 응? 진짜 지지자가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다. 이지랄 하면서 자기 반성은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게 이 새끼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정청래와 이 김어준의 관계, 그리고 문파 세력의 관계. 정청래는 몸종이죠, 그죠? 그 뒤에 스타브로긴이 이 자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정신 빠진 어디 얼굴 벌겋게 해서 뭔가에 홀린 그런 인간처럼 돌아다니잖아. 원래 정청래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응? 정치무당 김어준에 의하여 조종되는 마리오네트 인형이죠, 그죠? 그래서 걸리니까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봐. 우연히 계속 겹치잖아요. 우연히 2번 겹쳐도 과학에서는 하나의 관찰과 실험의 대상이야, 그죠? 그런데 우연히 한두 개야? 한두 개냐고.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수십 가지가 겹치면 필연이요, 이것은 인간의 지성에 의하여, 작당에 의하여, 이성의 관계에 의하여 돌아간다라는 거야. 인간이 개입하여 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략을 꾸며서 이런 방식으로 힘놀이를 하면서 조정한다라는 거거든.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레거시 언론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새끼들의 정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방송국이나 채널들이 있나,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새끼들의 시대는 끝난 거야. 이미 끝났는데 자기들만 모르고 노무현만 팔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결국 자기들의 사익만 챙기고 끝난 그런 정치 세력인데, 그죠? 이제 국민들이 아는 거야. 노무현에 대한 평가, 문재인에 대한 평가 제대로 못했죠, 이 새끼들 때문에. 이제 평가되는 거예요. 뉴 이재명의 시대. 이재명은 거의 김대중과 비교되는 그런 정치적 힘이잖아, 그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과 달라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파는 노무현 정신이 이 자들에게 있느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고, 20년 동안 노무현을 팔면서 기득권자들이 됐잖아. 얼마나 배 두드리고 살아? 그러면서 또 국민을 가스라이팅해서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를 흔들고, 그죠?
다시 기어 나와서 작당질을 하려고 한 게 이 새끼들인 거야. 이게 일단은 일시적으로 실패한 거야. 그런데 이번 쿠데타에서 국민들이 이 자들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유시민과 박구영 그리고 김어준의 시대, 그 주변 떨거지들의 시대, 최강욱, 조국, 문재인 함께 이제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잖아, 그죠? 그리고 노무현을 팔았던 그런 채널들, 뭐 새날, 박시영 TV 그 주변에 이런 냄새가 나는 뭐 매불쇼도 이쪽에 발을 걸치고 있죠. 장윤선 그리고 뭐 여러 채널들이 있는 거야. 이런 자들이 노무현을 팔면서 지금까지 그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 일은 없으면서 자기들은 부자가 됐지만은 국민들은 뭐야? 점점 AI 시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접붙여서 민주 진보 진영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일조해왔다 이거야. 우연히 여러 번 겹치잖아요. 거기에는 인간의 계략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인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들의 시대가 민주 진보 진영의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끝나가고 있다는 거. 이미 많은 사람들, 많은 지성인들,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미 수년 전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 쿠데타를 통하여 그죠?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끝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역사 의식이 다시 일깨워지잖아.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20년 전에 기호를 팔면서 그죠? 실패한 문재인을 단 한 번도 비판하지 못하는 정치의 종교화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도 민주 진보 진영의 이런 새끼들이 작당을 하여 이데올로기를 퍼뜨렸는데 그것이 먹혀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비극인 거예요. 각 시대는 그죠? 특정 트라우마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일어나면 정신분석학이 다루어서 치료할 수 있지만 시대의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병들게 되면은 이것을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보는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치료해 주잖아. 예를 들어 1,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를 겪고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이나 독일 국민들 그죠? 그래서 집단 신경증에 걸려서 죽음 충동을 경험하고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아도르노, 마르쿠제, 에리 프롬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병을 진단하고 그 질병을 치유하는 데 역할을 했잖아. 여러분. 각 시대는 그죠? 그 시대에 어떤 맞는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런데 특정 트라우마에 의하여 집단 전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신격화돼서 도구마가 돼버리면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새롭게 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정말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뭐야 6.25의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세대가 있었죠. 칼 융적으로 이것은 샤텐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 세력이 됐어. 태극기 부대가 됐잖아. 6.25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정치 이런 걸 사고할 능력이 없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죠? 저항하고 그래서 민주당은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그런 세대가 있잖아. 지금 7, 80대, 8, 90대 세대들. 6.25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그 시대의 그림자에 갇혀서 치료받지 못하고 도구마에 빠져서 특정 악마를 그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악마를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민주 진보 진영의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유시민과 김어준 같은 놈들이 그죠? 나타나서 잘 입혀서 노무현을 신격화시킴으로써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신의 기호가 되어서 모든 역사의 변화와 시간을 그죠? 초월하여 영원히 통용되는 어떤 기호로 민주 진보 진영에 자리매김하게 된 거야. 이재명의 국민 주권 시대가 나타나도 노무현만 팔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병통치약이 돼서 이 도그마가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집단 무의식을 그죠? 지배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트라우마, 그림자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시대 정신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트라우마가 특정 가짜 이데올로그들에 의하여 신격화되어서 집단 무의식의 도구마가 되면 그것은 초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신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만 팔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각 시대의 그림자, 시대 정신 속에 그림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림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고 특정 가짜 이데올로그들에 의하여 이용되어서 그 트라우마를 특정 방식으로 신격화하여 미화시키고 그것을 집단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언젠가는 또 이것이 되돌아와서 그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 영원한 실제 중에 실제 사물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림자를 제대로 치료해야 그죠? 그 시대의 정신에 맞게 사태를 보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역사의 생성을 따라갈 수 있는데, 민주 진보 진영에도 그게 유시민이가 한 역할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그죠? 장애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을 저해한 새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번에 만약에 수개월 앞서서 그죠? 이자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노무현의 기호를 문재인으로부터 떼내서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하여 살아있는 노무현을 제대로 보고 이자들에 의하여 신격 같은 노무현을 죽여버리는 이런 역할을 만약에 뭐 예도나 한동균이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데올로기 비평을 제대로 해서 그 역사의 현실을 보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노무현만 팔면은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환상을 가로질러 가서 내 안에 들어있는, 집단 안에 들어있는, 민주 진보 진영 안에 들어있는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노무현의 트라우마, 노무현을 통하여 나타난 그림자는 영원히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그죠? 작동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문제는 뭐예요? 그 시대에 통할 때가 있지만 시대가 지나서 이 그림자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서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그죠? 불행한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격화된 도그마는 철학에 의하여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하여 박살나서 그 연결고리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공장의 김어준, 유시민은 몰라, 알면서 지랄하는지는 몰라도 뉴스공장의 김어준은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상상력에 의하여 하나의 아버지 신이 됐잖아. 이 기호가. 영원한 영도자는 문재인뿐입니다. 골 때리죠, 그죠? 이 시대에 이자는 이 연결고리를 결코 뗄 수 없을 것이고, 노무현은 문재인과 접붙여진 아버지 신인 거야, 이 새끼한테는. 이 그림자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을 병들게 한 주범, 원흉이 바로 유시민과 정치 못한 김어준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걸 잘 요리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챙기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놈, 양정철, 전해철 등등 이데올로그 등등, 그죠? 박구영, 최강욱 이런 놈들 뭐 잘 입혀서 조국과 연결하려 그러잖아, 사기꾼 새끼들.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국민 전체를 가스라이팅해서 지금도 노무현의 기념비에 절하게 하는 이 죽은 정치, 그죠? 국민의 주권을 특정 정치인의 기념비에 절하게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반시대적인 이런 행태들, 이것이 민주 진보 진영을 수십 년 동안 지배해왔다 이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걸 아니까. 이제 유시민의 말, 그리고 뉴스공장 김어준의 말, 그걸 고지 곧대로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할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국민이라 그러면. 그것이 정치 게시판에도 나타나는 거야. 예도가 최근에 이런 국내 정치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면서, 그죠? 알게 된 건데, 지인들을 통하여. 예도도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 딴지 게시판이 민주 진보 진영에 있다면
또 다른 쪽에 이사 게시판이 있는 거야. 거기에 예도 TV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지인들이 알려줬는데, 딴지 게시판은 거의 그 글의 수준을 보면 거의 뭐야?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없어. 교주가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이재명의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거기에서는 문재인을 빠는 그런 분위기죠. 골 때리죠, 그죠? 문재인, 아이고 참. 그런데 이사는 어때? 게시판이 이쪽과 비교해서 살아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댓글 수준이 달라요. 이쪽은 이동형을 뭐 빨아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동형이 뭐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김어준만큼 뭐 이동형이가 맛이 같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 훨씬 더 이성적이잖아, 이 새끼에 비하면. 그런데 그 이사에서 글을 쓰는 시민과 국민들은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를 인정하고, 그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호로 나가야 된다라는 살아있는 정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빨아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잘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고, 그죠? 또 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하겠죠. 이게 살아있는 시민의 정신인 거야. 자기 스스로의 오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시민이잖아. 그런데 딴지에 가보면 그게 정청래가 여론의 바로미터로 삼는 곳이잖아. 거의 종교 수준이야, 여러분. 노무현과 문재인을 배반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을 배반한 자래. 그리고 김민석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 장관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딱 교주 김어준의 지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는 절대 그런 거 없어. 거기에 비교해서 이쪽은 시민과 국민들이 자기의 이성을 활용하여 비판하면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잘하면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성적 합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딴지와 이사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야. 이재명의 국민주권 시대,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사는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 그리고 뉴 이재명을 축하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딴지는 뭐야? 이재명 시대의 과거로 시간을 돌려놓고 거기에 근거하여 이재명의 새로운 국민 주권 정부를 공격하고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야. 이재명이 중도로 갔다 그러면서 또 비판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뭐야? 과거에 20년 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아주 정신병자 집단이죠, 그죠? 이 둘의 차이를 봐도 아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새로운 지도력이 나타나서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양한 정치의 의제들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역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K민주주의, 온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뭐 지금 미국과 유럽이 거의 뭐 이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잖아. K민주주의의 시대. 이재명의 새로운 지도력이 만들어내는 정치 제도까지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참새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시대, 대한민국 정말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존재의 숲에서 얘도 역시 응원하고요. 4년 이상 남은 이재명의 지도로 앞으로 무엇을 창조할지 기대와,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면서 구정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